반갑습니다. 다음 한 주는 관세 협의를 위한 회동 이슈들이 연속됩니다. 한국은 7월 31일 일정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실적 발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유한 종목, 섹터 내에서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반복하듯이 관세 이슈도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타국 협의 소식도 자세히 챙겨봐야 될 다음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막판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무더기 대량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미투온이 상한가를 12시 30분경에 굳히면서 첫 번째로 상한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을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NHKCP, 카카오페이, 다날, 더즌, 한컴미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의 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동도 상당히 깔끔하고 상승과 조정과 상승 깔끔해서 한 파동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산들이 많아서 현재 산들이 많아서 산을 확실하게 벗기고 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면 요 안에서 급등락을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벗기고 가는 게 좋겠죠. 다음 한 주는 이 이슈들 안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세, 유럽연합, 트럼프와의 협의 소식, 중국 7월 28일, 29일 미 재무장관, 한국은 7월 31일 회동이 유력, 상호관세 부과 일정은 8월 1일인데 그 전에 잘 끝나야겠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전망이 8월 초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온오프라인 기업 간담회 개최가 7월 28일에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7월 30일에 있는데 이보다 더 많습니다. 조선과 방산 등등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를 주목을 해봐야 됐고 또 영향이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2028년까지 5년간 배전망 확충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약 10조 원, 7월 말에서 8월 초, 8월로 예상이 되어 있죠. 5년간 10조니까 1년간 대략 2조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한전이 장기 투자 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처음이고 숫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빠져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이 거래량 자체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역배열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241선에서 자연스럽게 거래 없는 얕은 조정의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장대 양봉에 거래가 들어왔던 양봉의 절반값이나 시가 정도에서 잘 보면 이런 건 먹잇감이 되기가 좋습니다. 좀 탄탄하게.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주봉상 21선 정도에서 지금 현재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데 21선에 20주선입니다. 20주선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의 특성, 이거래일 쉬고 거래 급증, 여기서 거래 없이 한 2거래일 정도 쉬고 다시 한번 거래 급증을 하면서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현재 단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좋은 것들 한번 보면 미래나노텍 좋은 움직임,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거래가 급증을 했는데 거래 급감을 하면서 조정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움직임, 그리고 포스코엠텍 쉬고 상승 쉬고 상승 쉬고 상승해 줄 만한 그런 움직임 포착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전력 수요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장기 배정 계획 수립에 착수를 하였다, 이런 소식이 있을 거니까 전선과 그리고 전력 기자재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몇몇 실적이 좋을 만한 좋을 기업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 일렉트릭은 지금 숫자가 다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보면 숫자가 다 증가를 하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죠. 산일전기는 이 시점부터 레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미 1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 시점에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도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지금 이 범위와 이 범위 내에서 크게는 박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부터 보면 조금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괜찮았던 종목이 21선을 처음으로 이탈했을 때는 제가 한 20거래일 정도는 쉬어가면서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20거래일 쉬어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좋은 종목이면 탈환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15거래일 만에 15거래일 되지 않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조정을 통해서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은 반대로 21선을 이탈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직 21선을 탈환을 하지 못했죠. 17거래일 동안은 이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히려 이런 범위 내에서는 더 매매 포인트로 두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현재 3천억이 들어왔던 종가 범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이탈을 했다면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5일선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산일전기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 그 다음 일진전기 이런 포인트, 세명전기까지도 거래가 들어왔는데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미토온이 가장 강한 종목이고 NHN, KCP나 다들 보면 좋습니다. 파동이 깔끔하고 좋은데 이미 여러 차례 파동이 나왔고 이런 범위가 있어서 이런 산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서 놀아주는 것이 단기 급등락이 없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 사이에서는 모멘텀이 나와도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일정도 있었죠. ABL 바이오, 온오프라인 기업 간담회, 오전에 온라인 그리고 오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ABL 301인가 이게 8월 중순 되지 않아서 아마 발표 일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대량의 거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 신고가를 벗기고 갔는데 대량 거래로 여기서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매물이 좀 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1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130억 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한 5, 600억 정도 더 매물 출회가 되면서 이 범위를 받쳐주면 좀 시나리오 잡기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프로그램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유지했는지 추적을 해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퀀타 매트릭스 이 종목은 일단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갭이 살아있고 저는 한 개 종목을 현재 보유 중인데 퀀타 매트릭스를 목요일부터 보유를 하고 있고 금요일에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양봉이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 이건 보장은 못하지만 한 가지 보장한 거는 손절매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절매 기준이 명확해서 손절매할 전략이 쉽다 이건 명확합니다. 일단 대량 거래가 나왔던 음봉의 시가와 음봉의 종가와 첫날의 저가 이런 범위를 갭이 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한번 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범위를 이탈할 때는 손절매 포인트는 한 2, 3% 정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전지 모멘텀은 좀 약하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모멘텀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정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 포인트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까지 대량 거래가 유입된 종목 그리고 전력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죠. 한전 5년간 배전망 확충 투자계획 다음 주나 8월 초 정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갭이 살아있는 조금은 약하지만 아직까지 주가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대한전선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은 좀 있지만 오히려 더 탄탄한 종목인 LS 일렉트릭 실적도 두 종목 다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런 포인트를 잘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저는 다음 한 주는 이렇게 한 포인트로, 한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그냥 이 안에서는 먹거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종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차트만 보면 산돌, 단기가 리거래일 차인데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위로 가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IST 거래가 조금 급증한 신규주의다. 거래 대금이 22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아주 조금 들어왔는데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래가 더 늘면서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 그리고 누구나 보고 있는 삼천당 제약과 현대인프라코어, 하이스틸 거래가 급증한 종목, S&T 에너지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모티브링크 자동차 관련해서 거래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다. 풀무원 대량 거래가 들어온 흐름인데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일 상승, 이 거래일 하락, 그 다음 잘 받쳐주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도 비만 치료 관련해서 8월 중순경 마운자로 출시가 국내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맥은 파동상 아주 깔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21선의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흐름이 나왔던 곳에서부터 저가에서 최고가까지 그어보면 현재 3,500원 정도 가격이 50% 라인입니다. 그런 50% 라인이 바로 21선과 근접이 되고 있고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이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 시세의 절반 값이 3,600원, 500원 라인인데, 이런 흐름이 21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지가 될 가능성도 높고, 지지가 되면 한 차례 더 파동이 다시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맥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 없을 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21선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지지, 신뢰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과 SK이터닉스, 신재생 이런 지지의 포인트를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들과 그리고 기대감이 있을 만한 종목 등을 공방에서는 공유를 드리고 있고, 종목들 미리 캐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이제 많은 분들의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무더위 이겨내시고 시장에서도 늘 하던 대로 원칙 지키시면서 시장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